안녕하세요. 조문수입니다. 오늘은 후지산 분화에 관한 영상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후지산 분화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일본에서 발생한 진도 4 이상의 지진은 6번이고요. 또 3월 한 달 동안 매그니튜드 4 이상의 지진은 195번 발생했습니다. 매주 이렇게 크고 작은 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즈오카, 야마나시, 가나가와 등 후지산 인근 3개 현에서 후지산 분화 시의 비난 계획 보고서를 개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또 후지산 분화가 정말 일어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지산이 분화하게 되면요, 칸토 지방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후지산 분화는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분화해온 기록이 옛 문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후지산의 역사는 일본인의 역사보다 더 오래된 자연현상인 거죠. 가장 오래된 기록은 만요슈 7세기경 무렵의 분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살펴보면 평균 100년에 한 번꼴로 큰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후지산은 이렇게 100년에 한 번꼴로 분화를 해왔는데요. 마지막 분화가 300년 전인 1707년의 호웨이 분화, 엄청난 피해 기록이 남아있는 분화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00년간 분화가 없었다는 거죠. 수천 년에 걸쳐 100년 주기로 분화해온 후지산이 300년간 분화가 없었다는 것은 아마 300년 분의 에너지가 쌓여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화가 일어나면 마지막 분화의 1.5배 이상의 위력이 될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해저드 맵을 만들었고 또 이번에 다시 개정해서 발표한 겁니다. 후지산이 분화하게 되면 예상 피해 총액이 2조 2천억 엔이라고 합니다. 일본에는 111개의 활화산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상시 관찰해야 되는 활화산만 해도 50개 정도 됩니다. 후지산도 그 50개에 속하는 활화산입니다. 후지산 분화는 난카이 트라프 지진과 연동되어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진과 분화가 무슨 연동성이 있나? 사실 지진과 분화는 연관이 굉장히 깊고 세트로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난카이 트로프 지역은 태평양이 면에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데요. 두 개의 지진판이 만나는 것이죠. 오사카, 나고야, 시즈오카, 여러분 잘 아시는 도시가 그쪽에 속해 있는데요. 300년 전에 일어난 후지산의 마지막 분화도 난카이 트로프 지진 이후에 연동해서 일어난 분화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화산 아래에 있는 그 마그마 덩어리에 금이 생기게 되는데요. 금이 생기니까 압력이 낮아집니다. 근데 마그마 안에는 이온 형태의 수분이 들어있는데 수분이 이제 낮아진 압력으로 수증기가 되어서 밖으로 빠져나오고 빠져나올 때는 체적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마그마에서 위쪽으로 솟아오르게 되는데 솟아오르면서 다시 또 압력이 낮아지고 또 체적이 더 넓어지고 더 큰 힘으로 위로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 분화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마그마에 금이 생기고 분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300년 전에 일어난 난카이 트라프 지진, 호웨이 지진 이후 49일 후에 일어난 후지산 분화가 호웨이 분화입니다. 그만큼 지진이 크면 분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되죠. 2000년대에 들어서 매그니튜드 9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것이 세계에서 8번 정도 있는데요. 이 8번 이후에 거의 분화가 연동되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30년대 이전에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상정되고 있는 난카이 트로프 지진은 매그니튜드 9.1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11 동일본 대지진 때는 분화가 없었지 않냐. 사실 그 3.11 지진 이후에 일본 전체의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저주파 지진, 화산성 미동이라고 하는데요. 빈도가 몇 배나 늘어났고요. 그래서 3.11 지진이 집안에 미친 영향은 짐작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언제 분화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다 라고 연구자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 쿠마모토 지진이 일어난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반년 후에 아소산 분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 땅 밑은 지진과 분화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카이 트라프 지진 반드시 2030년대 이전에 일어난다고 연구자들은 말하고 있으니까 일본 정부가 이번에 후지산 분화에 대한 해저드 맵을 새로 갱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후지산 분화에 대한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過去、富士山も実はね、その視聴者した時に火砕流と火砕災事が起こっているのは何度もあるんですね。で、一つとしては、同じ噴火がないんで、すごいやっぱり特殊な山なんですよね。最も怖いのは1万年ぐらい前に最後起こった、破局噴火というか、今の新富士ができた時の、これはもう周辺全体が、まあ
全部バーンといっちゃった富士山が山体崩壊を起こしたやつですね。だから地形が完全に変わっちゃうわけですよね。そうすると実はこのハザードマップあまり意味がなくて全員終了という。それで今、プレート型地震が起きてるでしょ、この前もあったしね、311でも起きてますし、大きなプレート型の地震が起きると必ず火山を刺激しますので、そうすると火山の噴火は連動するんですよね、大きな地震と、プレート型の大きな地震と。だから私はその近い将来必ず来ると思ってます、富士山噴火は。なのに今までね、富士山っていうのは活火山なんですね、扱いは。でも休火山と思ってる人が多くて、もっと言えば富士山綺麗な形してるし、もう火山活動ないんでしょっつって死火山だと思ってる人がいるんですよ。ところが死火山どころか休火山どころか活火山なんですね。だからもうこれは本当に政治行政がきちっともうできるだけ早くこの1年2年でそのハザードマップを作ってその避難をどうするかっていうのを詰めておかないと、いざ来ちゃったら僕は大変な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やっぱり一番の首都圏のリスクっていうのは東京の場合そこなんですよね。で今松田さんおっしゃったように実は1707年の噴火の時も、要するに南海トラフで3つ立て続けにバババッと崩れて、それで49日後に富士山噴火と。でその後に実は首都直下型も同時に起こってるんですよ。もう一緒に揺れちゃってるんですね。やっぱ多分だからそういうことでは今増田さんおっしゃったように2011年の時の3月11日、3.11 の後にこれ ほとんど報道されてないんですけど、直後に富士山の、頂上直下で、火山性微動がずっと続いたんですね。で防災会議もそうですけど、もうこれは噴火だとなって、もう準備が始まったんですね。でたまたまドタバタしてたんでみんな忘れてるんですけど、またね最近この富士山周辺のみならず、南海トラフとか、東千葉の方もそうですけど、ずっと火山性微動が続いてるんで、活動期に完全に入ってるんで、そこは、起こるか起こらないかじゃなくて、もういつ起こってもおかしくないということですよね。あと箱根だって連動する可能性ありますね、富士山からすると。もう今大涌谷だってね、なんていうか小さな地震はかなり続けて起きてるんですよ。ですから大涌谷の水蒸気がこう噴火してくるのも結構あるんですけども、小さな地震が起きると温泉科学研究所っていうのは神奈川県持ってまして、僕が知事でやった8年の間にもその微動性地震がですねダーッと続けて起きて、これやば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のが 2,3 回ありましたもんね。そうですよね。知事も立ち入り禁止になってホテルとかもね、全部中止したこともある時そうですよね。で箱根の噴火は実は富士山よりもっと恐ろしくてですね、古くて破局噴火があれ実は箱根って全部あれカルデラなんですよね。あれカルデラですよね。あれが全部がガリン山とね、ガリン山地形がかなり登ってますもんね。あんな巨大な山がぶっ飛んじゃったんで、そうですそうです。ちょっえあんまり考えたくないんで考え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か。でもやっぱり政治と行政はそこを考えてきちっと計画立てておかないと、きちっと防災やって備えておけば減災はできますからね。そうなんですよ。死者を減らせることができる。もうここしかないんですよ。